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입니다. 요즘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저 또한 힘들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취업의 첫 관문인 면접날, 제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선천적으로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자입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하실까 고민하다가 어린 마음에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부르고 싶을 때나 할머니한테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 있는 종 흔들어요. 그리고 이 호루라기는 할머니 혼자 밖에 나갔을 때 급한 일 생기면 이가 불어요. 제가 호루라기에 줄 연결해 놨으니까 항상 목에 걸고 다녀야 돼요. 알았죠? 할머니는 제 손짓과 입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호루라기 목걸이를 걸며 흐뭇해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시장에서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아침에 장사로 나가시기 전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신문지로 덮어놓죠. 밥이 수북히 담긴 밥그릇에 할머니의 따스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는 제게 큰 울타리였으니까요. 원래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며 이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시장 노점상에서 붕어빵과 커피를 팔며 생계를 이었죠. 평소엔 사람들 발길이 뜸한 시장이지만 장날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장사하러 나오시는 상인들에겐 따뜻한 붕어빵 한 개와 커피 한 잔이 아침 식사였기에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셨어요. 부모님이 장사하러 가시면 할머니께서 어린절 돌봤습니다. 저희 집은 외진 산골이라 도로가 없어서 버스가 안 다녀 1시간을 걸어 다녀야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새벽엔 가로등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날엔 미끄러져 종종 넘어지기도 할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는 부모님을 매일 배웅하며 걱정된 마음에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한참을 서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젯밤부터 여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당은 온통 흙탕물이었습니다. 우기 아빠, 지금 비가 너무 오는데 오늘은 장사 쉬는 게 어때요? 오늘이 장날이라 동네 어르신들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하실 텐데 우리 붕어빵과 커피가 그분들 아침이잖아. 우리 기다리실 거니까 쉴 수 없지. 그러니까 어머니, 저 정도 비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서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셔. 할머니도 수화로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아버지가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이 동네는 산비탈 쪽에 있어서 몇 번이나 산사태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은 폭우가 내리는 날엔 바깥 출입을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깜깜한 새벽이라 할머니는 더 걱정이 되신 거죠. 부모님은 걸음을 재촉했고 할머니는 변함없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비 맞으니까 어여 들어가셔. 오늘은 장사 일찍 끝내고 올게요. 우리 엄니 좋아하는 고기 사올 테니까 오랜만에 우리 고기 파티예요. 할머니는 사라져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봅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산길은 온통 흙탕물이 되어 웅덩이가 파여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로 지탱하면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산비탈 쪽 흙이 무너지면서 부모님은 흙더미에 덮였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7살의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충격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 할머니 옆에서 울다가 잠들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 찬장 위에 있는 찐감자를 꺼내 먹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찬장 서랍칸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데 제 몸무게에 못 이겨 찬장이 넘어지면서 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찬장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찬장이 제 다리 위에 엎어져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목 놓아 울었지만 귀가 안 들리시는 할머니는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전 옆에 있는 숟가락을 방 쪽으로 던졌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문이 열려 있어서 숟가락을 던졌고 숟가락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놀라시며 제 쪽으로 오셨습니다. 찬장을 옆으로 치우고 절 꺼내며 펑펑 우셨죠. 할머니 눈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야 할 손자가 있다는 걸 잊고 나쁜 생각을 했던 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부모님이 하시던 붕어빵 노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집에서 붕어빵 만드는 연습을 수차례 하면서 방법을 혼자 터득했죠. 어린 저를 데리고 나가 추운 겨울에도 붕어빵을 팔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못하시니 제가 손님들과 소통을 해야 했거든요. 할머니, 붕어빵 얼마예요? 어이? 할머니, 제 말 혹시 안 들리세요? 저희 할머니 못 들으세요. 붕어빵 5개 2,000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이, 꼬마야, 추운데 할머니 일 도와주고 기특하네. 여기 있는 거 다 줘. 이거 다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6,000원이요. 손님은 10,000원짜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안 줘도 돼. 그리고 이거 한 봉지는 할머니와 너 먹어. 감사합니다. 전 할머니의 입과 귀가 되어서 장사를 도왔고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로 하나 없이 혹한의 날씨에 밖에 오래 있다 보니 추위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언귀를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추우면 저기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할머니, 저 안 추워요. 할머니가 춥지.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따뜻한 어묵 국물 얻어올게요. 우리 붕어빵 가지고 가서 바꿔올게요. 저 아저씨, 저희 할머니가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요. 날이 너무 추워서 어묵 국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과 어묵 국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그러니? 뜨끈한 어묵 국물 담아서 줄게. 그리고 어묵도 같이 담았으니까 어여가서 할머니 드려. 붕어빵은 내가 먹었다 칠게. 나 퇴근할 때 우리 딸내미가 붕어빵 좋아해서 사러 갈게. 아저씨 감사합니다. 어묵도 공짜로 주시고요. 전 허리를 90도로 굽혀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정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어린 마음에 알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묵 국물이에요. 어묵하고 같이 드세요. 저기 분식점 사장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수화로 어떻게 그런 고마우신 분이 있을까 감사하단 인사는 했냐라고 물으셨죠. 그럼요. 저 깍듯하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니 추위가 싹 풀렸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 시장엔 사람 한 명 안 다니고 횡했죠. 할머니, 사람도 안 다니는데 우리 그만 가요. 할머니는 조금만 더 장사하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고 저와 할머니는 붕어빵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매일 붕어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물려서 잘 넘어가질 않았지만 밥 한 번 사 먹으면 오늘 장사한 게 허탕이 되거든요. 물과 붕어빵으로 배를 채우며 손님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밤이 늦어서 장사를 접으려고 할 때쯤 낮에 어묵을 주신 분식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늦게 와서 장사 안 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여기 붕어빵 한 봉지 주세요. 저기 우리 할머니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너가 옆에서 같이 있나 보구나. 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딱하시네. 이제 넌 이름이 뭐니? 강옥이에요. 7살이에요. 오, 7살. 우리 딸과 나이가 같네. 우리 딸이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해서 단골집이 있었거든. 부부가 팔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딸이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 그런데 오늘 너가 붕어빵 들고 와서 할머니가 파신다길래 엄청 반가웠어. 아, 아마도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할머니랑 제가 대신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그 아저씨가 괜한 말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오가. 아저씨는 절 꼭 껴안으며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셨습니다. 순간 전 아빠가 절 안아주셨을 때의 포근함이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갑자기 오는 절 보며 할머니가 놀라셨는지 눈이 동그래지셔서 아저씨를 쳐다보며 뭔가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애가 아빠 생각이 나서 오나 봐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돌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전 붕어빵을 건네드렸죠. 할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 얼른 들어가세요. 손자 데리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후로 분식집 사장님은 단골이 되어서 매일 할머니가 만드신 붕어빵을 사갔어요. 하루는 점심시간 때 사장님이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오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기도 안녕. 아저씨 안녕하세요. 근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우리 가게에 단체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맛있는 붕어빵집 있다고 호객행위를 좀 했지. 자, 얼른 할머니께 붕어빵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 전해. 네, 아저씨.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할머니께 단체 손님이라고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더니 할머니가 환히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빨리 밀가루 풀게요. 전 할머니가 붕어빵 만드는 걸 어깨 넘어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방법을 터득해서 할머니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어린 꼬마가 붕어빵 만드는 거 봐. 아유, 잘도 만드네. 붕어빵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 잘 먹을게. 자, 이건 꼬마가 하도 기특해서 아줌마가 주는 용돈이야. 받아둬. 아니에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너도 훌륭한 사람 되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서비스로 붕어빵 더 드릴게요. 어휴,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네. 정말 고맙다. 오늘 아저씨 덕분에 장사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박 났어? 이야, 이렇게 장사다가 금방 부자 되겠다. 네, 저 빨리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돼서 할머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꼭 할머니 호강시켜드려. 분식집 사장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점심도 챙겨주셨습니다. 우가, 점심 아직 못 먹었지? 테이블 위에 식사 차려놨으니까 할머니랑 와서 먹고 가. 알았지? 아저씨, 점심시간에 손님도 많고 바쁘실 텐데 죄송해서요.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넌 할머니만 잘 챙겨드릴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점심때가 되어서 전 할머니와 아저씨 가게에 가서 테이블 위에 차려놓은 김밥과 떡볶이, 어묵을 맛있게 먹었죠. 배고팠던 터라 얼마나 꿀맛이던죠. 할머님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저씨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드시래요.
할머니는 계속 부담된다고 하셨지만 맛있게 잘 드셔서 전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홀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테이블이 4개 정도 있고 크지 않아서 직원 없이 아저씨 혼자 요리하고 서빙이며 일을 했었는데요. 가끔씩 딸이 와서 일을 거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영경아, 여기 김밥이랑 떡볶이 나왔다. 저쪽 테이블에 드리면 돼. 네, 아빠. 딸은 서빙을 척척 잘했어요.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붕어빵 할머니시죠? 아빠가 할머니 붕어빵 사오셔서 저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붕어빵 엄청 좋아하는데 할머니 붕어빵 너무 맛있어요. 아 참, 넌 강욱이라고 했지? 내 이름을 안 해? 우리 아빠가 집에만 오면 너 얘기 많이 했어. 어린데 할머니 일 돕는 게 기특하다면서 나랑 또래니까 잘 지내보라고 하셨어. 내 이름은 이영경이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 여자아이는 밝고 씩씩했습니다. 그 애를 보고 있으면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져 힘이 났습니다. 그 후 영경이와 전 친해져서 영경이도 가게에 있다가 심심하면 저희 리어카로 와서 붕어빵을 같이 먹으며 장사도 같이 했죠. 붕어빵 사세요. 싸고 맛있어요. 뜨끈뜨끈하게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영경이는 부끄럼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붕어빵 사라며 호객행위도 서슴없이 했어요. 영경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넌 안 부끄럽니? 으가, 장사는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안 와. 이렇게 해야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하면서 관심 가져주지. 나 이런 거 전혀 안 부끄러우니까 얌얌아. 영경이의 넉살 좋은 호객행위 덕분인지 진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할머니는 영경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챙겨주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죠. 영경이도 이제 눈치로 할머니 말을 알아듣고 감사했습니다. 늦은 밤에야 장사를 끝내고 할머니와 전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버스를 타자마자 피곤했던지 잠이 들었고 할머니는 어깨에 제 머리를 기대셨어요. 할머니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전 이렇게 할머니 어깨에 잠잘 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든든하고 따뜻하고 너무 포근했거든요. 버스가 도착할 때쯤 할머니가 깨웁니다. 마을 어귀에서 내려서 할머니와 전 또 1시간 거리를 걸어 올라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에 가로등 불빛도 거의 없어서 위험한 이 길을 지나갈 때면 할머님 부모님 생각이 나서 힘들어하셨어요. 사고 지점을 지날 때면 눈을 질끈 감고 호흡이 가빠지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우리 쉬고 갈까요?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매일 이 길을 지나가면서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해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엔 어림도 없었죠. 그 후 전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할머니 혼자서 붕어빵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침에 할머니는 제가 하루 종일 먹을 밥과 반찬을 차려놓으시고 꼭 챙겨 먹으라며 당부를 하십니다. 할머니는 아침만큼은 절 챙겨주려고 장사 시간은 늦췄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김치, 나물 몇 개가 전부였지만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배가 안 고프다며 밥을 조금만 드셨죠. 할머니, 밥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조금 드시다간 쓰러지고 말 거예요. 쌀 아낀다고 맨날 밥 조금만 하지 말고 할머니 먹을 것도 많이 하세요. 할머니는 배 안 고프다며 배에 손을 얹어서 두드리며 웃으십니다. 사실 붕어빵 판 수입으론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돈 쓸 일도 많아졌죠. 체육복, 실내화, 책이며 문구류까지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니 할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늘 죄송했어요. 할머니,
저 체육복 사야 되는데 혹시 돈 있나요? 할머니는 알았다며 서랍장한 옷 사이에 넣어둔 봉투에서 10,000원짜리 몇 개를 꺼내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봉투를 보니까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할머니, 아니에요. 체육복 저 없어도 돼요. 선생님이 체육복 없는 사람은 다른 옷 입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받은 돈을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드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선생님, 체육복 다 사야 되나요? 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와 사는데 돈이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학교는 단체 생활이라 오기만 예외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데. 그 할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그 체육복 좀 사달라고 해. 더 이상 선생님께 말씀 못 드리고 제자리에 왔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데 같은 반인 영경이가 와선 오가, 체육복 안 입으면 선생님이 야단칠 텐데 큰일이네. 내가 아빠한테 말해볼게. 아니야, 영경아. 우리 할머니가 남한테 공짜로 돈 받지 말랬어. 우리 거지 아니라고.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고, 너가 내 친한 친구니까 그 정도는 아빠가 해줄 수 있단 뜻이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방법이 생각났어. 그럼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일을 한다고? 나처럼 이렇게 어린애를 누가 일을 시켜줘. 걱정하지 마. 영경이는 제 손을 이끌고 아저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갔어요. 여긴 왜 왔어? 아저씨 가게잖아. 바로 여기가 너가 일할 곳이야. 아빠, 우리 왔어. 그래. 영경이랑 우기 왔구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손님은 좀 있었어? 그렇지 뭐. 근데 니들 배고프겠다. 떡볶이 좀 챙겨올게. 아빠 잠깐만. 우리 오늘 아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우리 딸이 무슨 부탁하려는 걸까? 아빠 긴장되는 걸. 오기,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아직 어려서 딴 데선 일 못하잖아. 그렇구나. 근데 돈이 필요하면 아저씨가 그냥 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영경이한테도 말했는데요. 할머니가 남들한테 공짜로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요.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정당하게 우기를 알바생으로 고용해야겠네? 아빠 정말? 그럼 우기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 그럼 바쁜 저녁 시간에 홀서빙 도와주면 돼. 네, 아저씨.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경이의 도움으로 전 일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가 그냥 절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일부러 일을 시켜서 돈을 주려던 거였던 거죠. 전 학교가 마치면 곧장 아저씨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한텐 비밀로 하고 일을 하는 거라 할머니가 장사하시는 리어카 쪽으로 안 가고 길을 빙 둘러와서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괜히 제가 일을 하는 걸 알면 할머니가 마음 아프실 테니까요. 우기 왔구나. 안 그래도 지금 손님들 많이 와서 바빴는데 우선 저쪽 테이블에 김밥이랑 떡볶이 갖다 놔줘. 네, 아저씨.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 아빠 일 돕는 거니? 어린기, 아유, 기특해라. 네,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서빙을 하니 다들 기특하다면서 주문을 더 시켰어요. 우리 어묵 1인분만 더 시키자. 아이 보니까 내가 기특해서 더 팔아드리고 싶네. 꼬마야, 우리 어묵 1인분만 더 줘.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도 금세 적응이 돼서 일을 척척 잘 해냈고 아저씨는 저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일이 다 끝나고 아저씨는 일당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일하고 나니 체육복 살 돈이 마련되었죠. 저에게 영경이와 사장님은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후로도 쭉 많은 도움을 받으며 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전 심각하게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시는 게 건강에 안 좋아서 제가 학업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은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이런 고민을 영경이한테 얘기했어요. 뭐? 대학을 안 가고 학교 중퇴하겠다고? 너 반에서 1등이고 전교 5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대학을 안 간다니 말이 돼? 할머니 저렇게 힘들게 장사하시게 놔둘 순 없잖아. 나도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내가 돈 벌어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려야지. 할머니가 너가 번 돈으로 편하게 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손주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걸 더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너가 학교 그만둔다면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공부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든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집은 워낙 낡아서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겨울엔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춥고 쌀은 계속 떨어지고 변변한 옷 하나 살 돈도 없어서 헌옷 입어서 입는데 할머니만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가,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너가 대학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가, 나 해결사인 거 알지? 내가 아빠 상의해 볼게. 너 절대 학교 그만둔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전 사실 공부할 땐 모든 걸 잊고 공부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고 공부를 즐겁게 하다 보니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공부는 저의 이 지독한 가난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지만 제 꿈을 펼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저씨가 부르셔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우가, 내가 할머니한테 너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우시더라. 그리고 절대 너 학교 못 그만두게 잘 얘기해달라고 하셨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대학교는 꼭 보낼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만 하란 말도 하셨어. 너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보는 게 할머니의 행복이라서, 응?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저도 아는데 당장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구해요? 할머니 돈 많이 벌려고 무리하시면 지난번처럼 또 쓰러지실 텐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그래, 너 마음 다 안다. 널 보고 있으니까 꼭 예전의 내 모습 같구나. 아저씨도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서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야만 했어. 돈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내주셨거든. 난 매일 아침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저런 학창 시절은 내가 어른이 돼서 부자가 되어도 절대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인데 왜 난 저 애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지. 그렇게 일만 하면서 돈을 벌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난 돈만 벌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돈은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기 너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할머니 행복하게 해드려. 그리고 너 원하는 대학도 있으면 꼭 가. 아저씨가 사실 10년 전에 너 만나고 있을 때 너 주려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적금을 한 게 있어. 너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거야. 이 통장 너 대학 합격하면 줄 테니까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 그리고 너 공짜 부담스러워 하니까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돈 벌면 천천히 갚아. 응? 그러면 되지? 아저씨, 어떻게 이런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와 영경이한테 어떻게 이 은혜 갚아야 될지. 와, 우리 아빠 딸보다 우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살짝 질투날라 그러네. 근데 어떻게 우기 대학 등록금을 10년간 모으셨어요? 우리 아빠 진짜 멋져요. 이 두 사람을 보며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10배, 100배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전 공부에 매진했고 드디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께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아저씨와 영경이는 축하 파티를 하자며 식당에 케이크와 음식을 잔뜩 준비하셔서 저와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우리 우기의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가 뭐하고 있어? 빨리 촛불 불어. 우기 넌 해낼 줄 알았다. 할머니 기분 좋으시죠? 야, 어떻게 이런 똑똑한 손주를 두셨어요. 정말 든든하시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때 말한 통장을 제게 주셨죠. 우가, 이제 이 통장 주인은 너야. 이걸로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할머니와 너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몇 배로 이 은혜 갚아드릴게요. 아빠, 저도 대학교 합격했거든요. 딸도 좀 챙겨주시죠. 물론 오기처럼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제 성적에 대학 간 게 어디예요. 저도 제가 대견해요. 그럼 우리 딸도 고생했지. 아빠 닮아서 공부머리는 없지만 우리 딸은 장사 하나는 또 기가 막히잖아. 영경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아빠가 이 식당 물려주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지. 와, 진짜? 그럼 내가 여기 사장 되는 거야? 오빠, 고마워. 영경아 너무 잘됐다. 영경이 넌 진짜 뭘 해도 잘 해낼 거야. 영경이는 어릴 때부터 아빠 식당 일을 돕다 보니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조리학과에 입학했거든요. 적성도 맞고 정말 잘 된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좀 부럽기도 했고요. 저렇게 든든한 아빠가 있어서 영경이는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죠. 영경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아저씨 혼자 영경이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영경이 또한 엄마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고 잘 따랐어요. 하지만 학교 때문에 영경이와 아저씨와 헤어져 멀리 서울에 가야 돼서 마음 한쪽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팠습니다. 자주 놀러 오겠다고 말하며 할머니 잘 부탁한다는 당부와 함께 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자취방을 구해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공부에 매진했죠. 절 도와주신 아저씨와 영경이 할머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마침내 전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식 날엔 할머니와 아저씨 영경이가 같이 와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저씨는 꼭 제 아버지와 같았거든요. 우기가 벌써 이만큼 컸네. 우기 7살 때 할머니 돕는다고 옆에서 붕어빵 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야,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어른이 다 되었어. 이게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와 할머니 잘 챙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학도 다니게 된 거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난 항상 너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영경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키웠어. 그러니 사회 나가서도 힘든 거 있으면 항상 아저씨한테 의논하고 말해. 이제 할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너가 이제 할머니 잘 돌봐드려야 해. 네 아저씨, 저 빨리 취직해서 할머니 좋은 집에 사실 수 있게 이사부터 하려고요. 그리고 영경이 너도 고마워. 우리 할머니 잘 챙겨줘서. 그럼 우기,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나 거의 매일 가서 할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빨래며 청소까지 다 한 거 알지?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나도 할머니와 같이 밥 먹고 산책하는 거 참 좋았어. 나한테 할머니는 마치 엄마 같았거든.
우기 덕분에 나도 할머니가 생긴 거지. 이제 제가 좋은 데 취직하는 길만 남았네요.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급 중식당에서 다들 식사를 하시고 아저씨 차로 내려갔습니다. 전 사실 서울대니까 취업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 여러 군데 이력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이력서를 수십 군데 내고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졸업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자취방에 하루 종일 있으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심지어 몸도 안 좋아져 며칠 동안 고열이 나서 누워있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영경이와 자주 전화 통화하며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죠. 호가 아직 소식 온 데 없어? 요즘 취업 전쟁이라더니 진짜구나. 어떻게 서울대 나온 너마저 취업이 안 되냐?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인재도 몰라보고 말이야. 아니야,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면접 때 가보니까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영어로 능숙하게 면접을 보는데 보고 있으니까 기가 죽더라. 기죽을 거 없어. 그런 날고 기는 사람들 틈에서 면접 볼 때 너가 주목받으려면 넌 할머니야 붕어빵 팔면서 어릴 때부터 생활력 강했던 경험을 얘기해봐. 너처럼 대단한 경험을 한 애가 어디 있겠니? 너니깐 그렇게 나 좋게 봐주는 거지. 아무튼 영경이 너랑 통하면 힘이 난다. 넌 가게 잘하고 있지? 그럼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빠가 나 사장 시켜줬잖아. 내가 사장이고 아빠는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셔. 나 7살 때 너 만났을 때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랬잖아. 그게 그렇게 재밌더니 장사가 딱 내 체질인가 봐. 너희 집 붕어빵도 내가 그때 다 팔아줬잖아. 다른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나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싶지 않냐고 하는데 나도 그런 로망은 있었지. 멋진 정장 입고 목에 사원증 메고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어. 근데 요즘 현실엔 그런 게 다 필요 없겠더라고. 사는 게 전쟁이잖아. 오히려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 식당 더 확장하는 게 지금 내 꿈이야. 그리고 난 우기 너가 꼭 가고 싶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어. 맞아. 네 말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내 적성에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아무데나 이력서 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집중적으로 준비해 볼게. 그래, 잘 생각했어. 우가, 그럴 거면 너 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돼. 너 통장으로 돈 조금 보냈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제 안 그래도 돼, 영경아. 지난번에 보내준 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 취직해서 갚으면 되지. 됐고, 얼른 공부나 열심히 해. 나 전화 끊을게. 제가 이공계 쪽으로 꼭 들어가고 싶은 헬스케어 벤처 회사가 있는데요. 상장사의 해외 지사까지 있는 유수기업이라 입사가 쉽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동안 소식만 기다렸죠. 헬스케어와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작 공급하는 회사로 해외 수출까지 하는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전 할머니가 장애인이다 보니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의료기기에 평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해서 할머니가 잘 들을 수 있는 보청기를 개발해내야겠다고 어릴 때부터 꼭 생각했었거든요.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합격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면접날 뵙겠습니다. 드디어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 1차 합격을 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아저씨께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 회사에 1차 합격했어요. 그래? 우가 고생했어. 너무 잘 됐다. 거기 너가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 네, 할머니께도 좀 전해주세요. 마음 졸이면 손주 합격 소식만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래,
나 지금 바로 뛰어가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전화할게. 식당 바로 앞에서 장사하실 수 있게 아저씨가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아저씨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가, 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 너 면접 보러 가려면 양복 입어야 한다면서 한 벌 사주시겠대. 너 면접 전에 내려와. 나도 너 소고기 사줄게. 네, 아저씨. 그럼 면접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내려갈게요. 주말에 전 고향에 내려가서 아저씨, 영경이 할머니와 같이 소고기도 먹고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면서 연신 소고기를 제 숟가락에 올려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죠. 다음날 일요일, 할머니와 전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 서울대 우기 아냐?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붕어빵 사러 가면 할머니가 어찌나 손자 자랑을 하시던지 그냥 저 동네까지 다 소문났잖아. 할머니가 손짓으로 양복을 가리키면서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양복은 왜요? 아, 제가 이번에 회사에 1차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가거든요. 할머니가 저 옷 사주신대요. 어휴, 너무 잘 됐네. 우가 축하해. 그럼 여기서 제일 멋진 옷으로 아줌마가 골라줄게. 넌 얼굴이 하얗고 키가 커서 이런 스타일이 어울려. 아주머니는 여러 벌의 양복을 꺼내서 입어보라고 하셨고 결국 제일 어울리는 양복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취직 선물이라며 거의 원가로 주셨어요. 할머니는 새 양복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며 흐뭇해하셨죠. 할머니가 사주신 옷 입고 내일 면접 잘 봐서 꼭 합격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머리를 만져주셨죠. 아 참, 할머니, 저 슈퍼에 가서 잠깐 일회용 면도기 사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전 얼른 슈퍼로 달려갔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제 얼굴에 정신이 팔려서 저쪽에서 차가우면서 경적을 울리는데 그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서 계셨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전 손을 저으며 피하라고 하면서 할머니 쪽으로 뛰어갔고 그때 차가 와서 전 뛰어들어 할머니를 밀쳐내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차는 옆으로 비켜갔지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다리를 다쳤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리뼈에 무리가 가서 당분간 걸으면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론 내일 면접에 갈 수 없겠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면접도 못 보고 이대로 그 기회를 날려야 하나. 전 너무 낙담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시고 전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걱정 마라.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며 한숨 푹 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숨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병문안 온 아저씨와 영경이한테 물어봐도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아침 오늘 면접 보는 날 할머니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제 가방에 있던 지원서에서 회사 주소를 보고 찾아간 겁니다. 원래 면접 시간은 오전 9시라 회사는 한참 면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지원자들 틈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30번 강욱씨 들어오세요. 다행히 면접장 밖에 번호대로 이름이 써 있어서 직원이 번호를 들고 불러 면접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선 무슨 일인지 웅성거렸어요. 할머니,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면접 중이니까 얼른 나가주세요. 할머니는 종이 쪽지를 꺼내서 회사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그 쪽지는 할머니가 미리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쓴 거였죠. 간호사 한 분이 수화를 잘해서 할머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전 이 회사 면접 보기를 한 강욱 할머니입니다. 부모 없이 자란 손주와 단둘이 살면서 제가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번에 면접 보러 간다고 해서
제가 양복 하나 사준다고 고향에 내려오려고 했다가 그만 귀 안 들리는 저 구하려고 차에 치였지 뭡니까. 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면접에 못 오게 된 겁니다. 사장님, 우리 강욱이 이 회사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리니까 좋은 보청기 만들어 본다고 의료기기 회사에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죠. 사장님, 우리 손주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면접만이라도 볼 수 있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아휴, 이 할머니 손주가 정말 우리 회사에 진심으로 오고 싶어 한 게 느껴지네요. 저도 사실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때 다리를 잃었죠. 그래서 지금 의족으로 지내고 있는데 전 저 같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하려고 의료기기 헬스케어 회사를 만든 겁니다. 할머니 손주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네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손주분 면접 보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는 우선 할머니를 회사 휴게소에 모시고 따뜻한 차와 먹을 거를 챙겨주시며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강욱 씨 되시죠? 오늘 면접 보기로 한 회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무슨 일로? 강욱 씨 지금 병원에 있죠? 할머니께서 지금 저희 회사에 계십니다. 손주가 자기 구하려고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면접에 못 온 거라고 직접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아니, 저희 할머님이 거기에 계신다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찾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네, 많이 걱정하셨죠. 그러면서 강욱 씨 면접을 꼭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회사 대표 권한으로 특별히 강욱 씨는 따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면접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업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쯤에 면접 가능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기뻐하며 아저씨 차를 타고 전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라 멀진 않아서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깁스와 목발을 줘서 걷는데도 무리는 없었고요. 회사에선 할머니에게 점심 식사며 회사 기숙사에 있는 침대에서 주무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양복을 입고 제 시간에 맞춰 면접장에 도착하니 대표님과 임원들 몇 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엔 할머니도 앉아 계셨죠.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면접장이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차분히 면접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강욱 씨를 직접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면접 전날 할머니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면접에 못 오게 되었다면 나 같으면 할머니를 원망했을 것 같은데 강욱 씨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물론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회사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 7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절 웃게 하고 절 행복하게 하는 건 저희 할머니뿐이십니다. 할머니가 안 계신다면 저한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만일 그날 제가 아니라 할머니가 다쳤어도 전 면접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안 다치셔서 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강욱 씨는 정말 좋은 할머니를 두셨고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손주분을 두셨네요. 두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배울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휴, 이거 제가 추측스럽게 자꾸 눈물이 나네요. 아닙니다. 전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면접날 오지 않는 지원자는 당연히 불합격 처리하는데 저희 할머니 부탁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점, 전 아마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만일 제가 합격이 안 돼도 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초석으로 삼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가 다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뭔가 말씀을 하려고 입이 움직였고 작은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가, 사랑한다.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할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죠.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면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 그 회사에 합격했죠. 그날 면접장에 계셨던 임원들과 대표님은 절 유난히 더 챙겨주셨고 늘 할머니 안부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월급 받은 돈으로 집부터 시장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한 마당 있는 양옥집이라 할머니가 유독 좋아하셨어요. 전 그동안 좋은 실적을 내서 회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명절 때마다 할머니께 고기며 굴비 선물을 보내주시며 늘 할머니 안부를 물으셨어요. 오가, 할머니 요즘도 붕어빵 장사하셔? 네, 붕어빵만 보면 제 생각 나신다면서 대신 지금은 쉬엄쉬엄 하고 계세요. 바로 집 앞이라 멀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재밌으시대요. 그래, 잘 됐네. 이번 프로젝트도 오기 너가 잘해줘서 내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낼까 하는데 너가 의료기기 연구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개발연구소로 보내줄 테니까 할머니께 드릴 보청기 한번 연구해봐. 그거 나오면 우리 회사 대박나서 일석이조지. 네, 대표님. 저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할머니는 큰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절 믿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전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경이와는 애인으로 발전해서 전 지금 그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저의 장인 어른이 된 거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빨리 증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